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2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새 국민의힘에서 전당대회를 앞두고 뭐 민심과 당심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이제 당원이 뭐 100만 명에 육박하니까 사실은 뭐 민심이 곧 당심 아니냐, 당심이 곧 민심이고 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민심과 당심이 괴리됐기 때문에 사실은 당직을 선출하거나 아니면 대선 후보를 선출하거나 이럴 때 여론조사를 반영하는 그런 관행이 생겼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괴리가 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바로 그런 논란을 빚고 있는 와중에 이제 신현영 의원이라고 민주당 의원이죠. 갑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보건대는 참 만약에 민심 그러니까 국민 눈높이를 조금이라도 의식했다면 어찌 보면 조기에 해결하거나 아니면 수습할 수 있었던 일을 그걸 모르니까 여기까지 왔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이걸 들여다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10월 29일 이태원 참사가 있고 나서 그날 밤늦게 새벽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에 본인이 이제 의사 출신이고 지금 명지병원을 휴직하고 있는 상태죠. 아마 신현영 의원이라는 사람이 있는지 일반 국민들은 잘 몰랐을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이 뭐 명지병원 의사 출신이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은 더욱더 없었을 거고요. 근데 이번에 아주 유명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그날 현장에 간 거는 칭찬받아야 할 일이죠. 자기가 의사 출신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현장에 그 새벽에 달려가서 일을 했다. 거기까지 나왔으면 아마 굉장한 미담으로, 이렇게 그 국민들 입에 오르내렸겠죠. 그런데 본인이 바로 그 10월 30일 자기 페이스북에다가 사진 6장을 올렸습니다. 지금 그 사진이 신현영 의원의 발목을 계속해서 잡고 있습니다. 왜? 사진만 들여다봐도 아 이게 얼마나 부당한 일이다 하는 것이 지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들여다보니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이 보도가 처음 나온 게 언제냐면 12월 18일입니다. 12월 10일. 며칠 안 됐습니다. 지난 일요일이죠. 처음 나왔습니다. 그때 나왔을 때만 해도 아 그런가 보다. 중앙일보에 처음 보도가 냈는데 그게 이제 국민의힘 의원실의 자료를 중앙일보가 처음으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자료를 중앙일보 기자가 보고 신현영 의원한테 코멘트를 요청을 했죠. 그 보도가 뭐냐면 왜 명지병원의 구급차를 본인이 타고 갔느냐.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태의 알파에서부터 오메가까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신현영 의원 본인입니다. 본인이 어떻게 그걸 타고 가게 됐고 가서 무슨 일을 했고 그 후에 어떻게 조치를 했고 제일 잘 아는 겁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국민의 눈높이 민심이라는 걸 생각을 했다면 아 이거 이제 다 백일화에 드러나겠구나 싶으면 그때 수습 국면으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중앙일보 기자가 그 질문을 하니까 아 그걸 내가 답변해야 할 의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기자들의 생리라는 거는요. 기자들은 조금 민심 쪽에 가깝게 보도를 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뭐 실제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들었을 때 아, 이 사람이 뭔가를 숨기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기자가 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기자가 추가 취재에 나서게 되는 거죠. 만약에 첫 보도 때 신현영 의원이 아, 내가 거기 탔는데 이거 정말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히 내가 그 의원인데 그것도 내려놓겠습니다. 그리고 얼른 내려놓고 민주당에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신현영 의원의 잘못이 이만저만한 게 있는데 죄송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때 도와야 되겠다는 뭐 그런 생각밖에 없었기 때문에 어쩌고 이렇게 해서 만약에 수습 국면으로 들어갔으면 그 이후에 후속 보도가 아마도 안 나왔을 것이다. 왜?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신현영 의원의 그 행동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알게 됐고 본인이 충분히 사과했고 초창기에 사과를 충분히 했고 그러면 이제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겠죠. 그러면 이제 기자들도 굳이 추가 취재를 안 하게 됩니다. 그게 일반적인 국민 정서죠. 그리고 신현영 의원의 어찌 보면 감수성이고요. 근데 신현영 의원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신현영 의원이 누군지도 모르는 국민들이 또 그동안의 기자들도 대부분 뭐 누군지 정도만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태에 대처하는 걸 보니까 아마 신현영 의원은 당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안 하고 자꾸 감쌌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심인 줄 알고. 아니 내가 그 새벽에 거기 가서 봉사활동을 한 게 뭐가 문제야. 계속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서 기자들의 취재와 보도가 이어져서 황당한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겁니다. 우선 처음에는 또 이게 구급차가 아니고 닥터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응급의료법이라는 데 보면 구급차 등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등에 닥터카도 들어가 있고 아니면 자기 승용차라도 예를 들어서 응급 환자를 싣고 가면 그거는 응급의료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구급차와 닥터카가 뭔 그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의사들은 그걸 구분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러니까 그 자기 세계에 빠져서 자꾸 해명한다는 것이 더 꼬이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자기만 탄 줄 알았더니 기자들의 추가 취재에 의해서 남편도 탔다. 근데 남편은 알고 봤더니 일반 무슨 응급의학이나 이런 거하고 관련 없는 치과의사였다. 그래갖고 이것도 남편 탄 걸 해명하느냐고 치과의사도 현장에 가서 신원 확인 등 말도 안 되는 거짓말입니다. 이를 통해서 신원 확인하고 하는 거는요, 그런 현장에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나중에 신원 확인이 안 됐을 때 과학수사연구소 같은 데서 하는 거죠. 이것도 또 거짓말로 어떻게 둘러대려다가 또다시 국민적 비난을 자초한 일이 돼버렸고요. 결국 치과의사인 남편이 현장에 가서 부인의 사진을 찍어줬다. 이거만 지금 드러난 겁니다. 사진 찍으러 간 거죠. 자, 또 자기가 그렇게 갔으면 되는데 자기 수행비서인 젊은이를 인천에 산다고 합니다. 그 새벽에 불러내서 그 사람은 택시 타고 현장에 도착했다는 겁니다. 아니 자기가 봉사하면 되지 왜 수행비서까지 그 새벽에 불러내서, 수행비서는 의사도 아닌데 불러내서 이런 갑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또 드러났고, 그 다음에 초창기에 이 문제가 드러나니까 자기가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현장에 달려갔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로서 달려갔다면 의사는 이런 이태원 참사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골든타임 4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 것이고, 본인도 과거 방송에서 골든타임 4분을 수차례 수도 없이 강조를 했습니다. 본인 집에 들러서 이태원 참사 현장으로 가자. 이 때문에 골든타임 4분이 아니고 거의 24분 정도가 더 걸리는, 그럼 그 24분 동안 골든타임을 놓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의사로서 간 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의사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자기 홍보를 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간 것 아니냐. 그걸 뒷받침하는 증거가 또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15분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또 기자들의 추가 취재로 드러났습니다.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갔으면 현장에 가서 상황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의사 출신이라 해도 벌써 의사 휴직 한 지 몇 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당연히 뭔가 서툴겠죠? 그러면 현장에 가서 자 이게 뭐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하는데 몇 분은 걸리겠죠. 적어도.
그리고 나서 사진을 자기 페이스북에 6장을 올렸더군요. 6장 사진을 남편하고 이리저리 해서 남편이 찍어주고 어쩌고 했으려면 상황 파악하고 사진 6장 찍으면 15분 갑니다. 무슨 활동을 한 겁니까? 현장에 가서. 이게 고스란히 기자들의 취재로 드러났다. 이것만 드러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또 다른 변명을 하다 보니까 드러난 게 현장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을 하는데 그 차를 빼앗아 탄 겁니다. 제가 왜 빼앗았다 이런 표현을 드냐면, 물론 장관은 타고 갔었죠. 장관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가서 전체적인 상황과 치료, 수습 이런 것들을 아마 지휘하고 보고받고 지휘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보도를 보면 자, 그게 원래 장관, 차관, 그 다음에 무슨 실장인가? 이렇게 세 사람이 타고 가기로 돼 있었는데 신현영 의원이 내가 타고 갈래 이렇게 되는 바람에 차관이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건복지부 장관, 차관, 실장은 이 사태를 직접 담당해야 할, 그리고 수습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 하나를 내리게 하고 자기가 탔다. 업무방해 수준이죠, 거의. 이런 사실도 또 드러났다. 이거 제가 보건대는 아마 응급의료법 위반일 것이다. 이런 것들이 또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만약에 신현영 의원을 감싸지 않았다면 저는 금방 신현영 의원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당심에 안주하다가 결국 국민 눈높이가 어디에 있는지를 까맣게 잊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보도가 있습니다. 본인이 올린 사진에 보면 제가 썸네일에 그 갈무리해서 캡처해서 올려놨죠. 팻말이 있습니다. 이름표가 있죠. 이게 디메트 요원의 출입증입니다. 이 디메트 요원은 이 명지병원 디메트 요원인데, 이게요, 이 증을 소지한 사람은 재난 현장 통제선 출입을 허가합니다. 이렇게 써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그러니까 그 통제선을 드나들기 위해서 자기가 명지병원 디메트 요원의 이 출입증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었는데, 그러면 이 때문에 명지병원 디메트 요원 중에 한 사람은 그 출입증을 신현영 의원한테 뺏긴 거 아닌가요? 그래서 현장 출입을 못했던 거 아닌가요? 자기 사진 찍느냐고. 이 또한 이 뭐 응급의료 뭐 이런 데에 대한 매뉴얼 위반, 이건 물론이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응급의료법 뭐 이런 데 뭐 업무방해 뭐 이런 거에 해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추가로, 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이게 뭐가 문제라는 걸 제일 잘 알 텐데 주변에서 얘기 안 해주고, 그리고 주변에 정당 사람들이라는 건 생각이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생각이 같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두둔해주고 하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는 줄 알고 계속해서 뭐 뻗대고 거짓말하고 변명하고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실상이 기자들이라고 하면 국민 눈높이에서 취재하는 기자들한테 하나하나씩 전부 다 지적을 받게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당 주변 사람들의 그 두둔 거기에 취해서 결국 민심을 놓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뭐 이게 뭐 비단 신현영 의원뿐만 아니고 정당은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서 그 정당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자기네들의 어떤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면 흔히 국민 눈높이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당이 늘 경계해야 되는 일이죠. 근데 그 논란이, 민심 당심 일치 여부 논란이 국민의힘에서 있었는데 그 사례는 지금 민주당에서 발생했고 그 민주당의 신현영 의원한테 발생했다. 아이러니이기도 하고, 어느 당이든 사실은 정당이 당심에 안주하다가 민심을 놓치는 경우가 과거의 사례에도 대단히 있었고, 지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조국 사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당은
민심과 당심의 괴리, 거리 이걸 줄이지 않으면 국민들 사이에 뿌리 내릴 수 없다. 늘 경계해야 되는 대목이고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지금 신현영 의원의 문제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